안녕하십니까.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는 주민경입니다. 오늘은 편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한쪽 머리가 아픈 것을 편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쪽 머리가 아픈 편두통은 전체의 절반 정도입니다. 편두통은 특징적으로 심장 뛰는 것 같이 욱신거리는 두통 이외에도 구역, 구토, 체함과 같은 소화기 증상과 두통이 있을 때 밝은 곳이 불편한 빛공포증, 시끄러운 것이 싫은 소리공포증이 동반된 두통 발작을 말합니다. 영어로 편두통을 마이그레인이라고 하는데 고대 그리스의 한쪽 머리가 아프다는 의미의 헤미크레니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에서는 두통, 소화기 증세, 감각과민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편두통이라고 합니다. 두통 증세는 한쪽 또는 양쪽으로 욱신거리거나 흔들거리는 두통이 특징적입니다. 소화기 증세는 편두통의 매우 특징적인 것으로 체한 것, 구역, 심한 경우에는 구토를 하기도 하죠. 두통이 있을 때 체하거나 체했을 때 두통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편두통입니다. 감각과민 증세는 앞서 말씀드린 빛공포증, 소리공포증 이외에도 냄새에 과민하거나 불편한 증상이 포함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세를 냄새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두통 전후에 어지럼, 붕 뜬 느낌, 목결림 등이 나타납니다. 편두통 환자들은 두통이 없는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눈부심, 시끄러운 소음에 민감함 등을 보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증상을 보이는 편두통을 간단히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두통이 있을 때 구역, 구토가 있거나, 두 번째 두통이 욱신거릴 것 같은 박동성 두통이거나, 세 번째 두통이 있을 때 밝은 곳, 빛에 민감해짐 등이 있다.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면 편두통일 확률은 약 80%입니다. 약 20%의 편두통 환자는 때때로 조짐이 두통 전이나 두통 발생 도중에 나타납니다. 전형적인 조짐은 시야의 한가운데서 반짝이는 불빛과 까만 점이 점차로 시야의 바깥쪽으로 번져 나가는 것이 5분에서 60분간 지속됩니다. 편두통 조짐은 시각 조짐 이외에도 저린 것과 같은 느낌의 감각 조짐, 언어의 불편함을 호소하는 언어 조짐, 운동 조짐 등이 나타납니다. 편두통 환자는 어깨 결림, 불면증, 불안, 우울 등이 잘 동반됩니다. 이외에도 고혈압, 고지혈증, 천식, 아토피, 어지럼, 요통, 목통증, 과민대장 증후군, 기분장애, 섬유근통과 같은 것이 많이 동반됩니다. 편두통의 원인은 크게 유전적인 원인과 환경적인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의 증거로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편두통 환자의 약 절반에서 가까운 부모, 형제 등에서 두통을 자주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도 편두통을 앓고 있고 어머님, 이모님, 외할머님 등이 두통을 자주 앓으셨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호르몬, 식사, 과다수면, 과로, 비만, 운동 부족 등이 있습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편두통이 약 3배 정도 더 많이 나타나고 여성에서는 월경 때 편두통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은 호르몬에 의한 영향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 환자들이 임신 때 편두통이 현저히 좋아짐을 경험합니다. 이는 임신으로 인해 여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입니다. 폐경기 때는 많은 여성 편두통 환자들이 두통의 악화를 경험합니다. 수면 역시 편두통 발생에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잠을 적게 잔다든지 주말에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면 편두통이 유발됩니다. 비만 역시 편두통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만 환자들은 정상 체중보다 편두통이 더 심하고 더 자주 있습니다. 비만 수술 후 체중이 줄어든 환자에서 편두통이 많이 호전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강한 냄새, 맛이 매우 강한 음식, 장거리 여행, 튀긴 음식 등이 편두통을 유발하는 요인입니다. 편두통 유발인자를 파악하고 그 요인을 피하는 것은 편두통 치료의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편두통 치료는 크게 비약물적인 치료, 급성기 치료, 그리고 예방치료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약물적인 치료는 편두통 발생의 환경적인 요인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면 부족, 수면 과다, 과식, 특정 유발 음식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체중 조절, 이완요법, 바이오 피드백 등이 비약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급성기 치료는 두통이 있을 때 두통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편두통 치료 방법이죠. 특히 두통이 있을 때 약국에서 두통약을 구입하여 복용하는 것이 바로 급성기 치료입니다. 대부분의 편두통 환자들이 사용하는 치료법입니다. 편두통 환자들이 일반적인 두통약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편두통 특이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편두통 특이약물은 진통 효과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편두통 억제 효과를 보입니다. 이러한 약물들은 에르고트제와 트립탄제가 있습니다. 특히 트립탄제는 일반적인 진통제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도 매우 효과적으로 편두통을 치료하고 부작용도 적습니다. 트립탄제의 사용으로 편두통 치료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죠. 국내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저도 편두통 발작이 있을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방치료는 급성기 치료와는 달리 편두통의 횟수를 줄이고 두통의 강도를 줄이고 급성기 약물에 대한 반응을 향상시키는 치료입니다. 흔히 편두통 발작이 한 주에 2회 이상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게 됩니다. 한번 치료를 사용하게 되면 4에서 6개월 동안 지속하게 됩니다. 다양한 약물이 편두통 예방치료 약물에 사용됩니다. 예방치료 기간에 편두통 발생이 나타나면 급성기 치료와 병행하게 됩니다. 한 달에 15일 이상 두통이 3개월 이상 나타나는 경우를 만성매일 두통이라고 합니다. 이 중 때때로 편두통 발작이 나타나거나 구역, 구토, 빛공포증과 같이 편두통 특성이 있는 두통이 동반되는 것을 만성편두통이라고 합니다. 만성편두통은 만성매일두통의 약 6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평소에 만성편두통은 멍하게 띠를 두른 듯하며 편두통의 특징적인 증상인 구역, 빛공포증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멍한 두통이 주로 있다고 하더라도 편두통 특성이 있거나 때때로 편두통이 나타나면 만성편두통에 해당하게 됩니다. 두통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30에서 40%가 만성편두통에 해당합니다. 만성편두통도 편두통과 같이 급성기 치료, 편두통 예방치료로 치료합니다. 최근에는 보툴리눔 독소 치료가 기존의 약물 치료에 호전되지 않은 만성편두통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만성편두통은 두통이 잘 낫지 않고 고통스럽습니다. 따라서 만성편두통 환자는 자주 급성기 치료 약물을 복용하게 되어 약물 과용을 하게 됩니다. 약물 과용이 되면 약물 과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두통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약물 과용은 한 주에 2일 이상 사용되는 경우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두통약을 일주에 2일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하시고 약물 과용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사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하는 많은 두통 환자분들께서는 뇌종양, 뇌경색 등 머리에 이상이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의학적으로 CT나 MRI를 시행하여야 하는 두통은 첫째, 심한 두통이 갑자기 시작할 때, 둘째, 마비, 감각 증상 등의 증상이 두통과 같이 나타날 때, 세 번째, 치료해도 낫지 않을 때, 네 번째, 50세 이상에서 새로운 두통이 나타났을 때, 다섯 번째, 종양 환자 또는 면역결핍 환자에서 두통이 나타났을 때입니다. 많은 두통 환자들이 두통으로 CT 또는 MRI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정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왜 정상인데 두통이 있을까 고민하십니다. 편두통은 뇌가 과흥분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뇌의 과흥분은 CT나 MRI에서는 관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뇌가 정상은 아니나 CT나 MRI에서는 정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편두통 환자들이 두통약을 먹으면 중독이 된다, 매일 먹어야 된다 하고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두통이 있을 때 드시는 급성기 약을 한 주에 2일 이상 복용하는 것은 약물 과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의 복용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당 2회 이상의 두통이 있을 때는
예방치료 약물이 필요하며 예방치료 약물은 약물 과용을 유발하지 않으니 두통을 일부러 겪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편두통은 주위에서 흔하게 겪는 증상입니다. 흔한 증상이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만성적인 편두통 증상을 보이신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